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앞으로 10강에 걸쳐서 경매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 경매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경쟁적 매각의 약자입니다. 이 경매를 법원이 진행하고, 그리고 경매의 원인은 채권 채무 관계인 것입니다. 경매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집행 권원에 의한 경매입니다. 이 집행 권원은 판결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소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담보권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가 없고 판결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경매의 근거 법률은 민사집행법입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내부 확인이 불가하고 인도와 명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는 실무에서 강제 경매가 30%, 임의 경매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 실무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죠.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죠. 시간상으로 가장 빠른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을 2019년 11월 18일 날 하였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보면 말소 기준 권리 나중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근저당권을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게 바로 임의 경매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필요 없고 이 담보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인 것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강제 경매 사례입니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강제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죠.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상으로 가장 빠른 서울보증보험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을 2022년 7월 1일 날 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보면 먼저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서울보증보험은 판결문을 받았고 그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한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죠.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강제경매, 임의경매 둘 중에 하나가 기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배당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매각의 준비를 시킵니다. 집행관에게는 현황 조사를, 감정평가사에게는 감정평가를 시킵니다. 현황 조사라 함은 실제 그 매각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에게 그 물건의 가격을 조사시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경매에서 1차 최저 매각 가격이 됩니다. 매각 방법을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씩 유찰을 하는데요. 1차 매각 기일에 1억 원으로 경매가 시작이 되면 한 달 후에 2차 매각 기일은 8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각의 실시입니다. 매각은 법원에서 실시하고 그날 기일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보증금으로 최저가의 10%의 금액을 준비하고 도장과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을 해서 1등이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불허가 없이 98%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후에 7일 동안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즉시항고가 없다면 매각 허가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후에는 한 달 동안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은 몰수가 되고 재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대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현재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명도시키는 것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이라는 간단한 제도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 처음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면 경매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저희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3개의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입찰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나 임차인을 명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경매에서의 대항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의 정의는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보증금과 계약 기간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인데 제3자는 누구일까요? 낙찰자입니다. 대항력의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이사를 이야기하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입신고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사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한 날짜를 가지고 대항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당일날이 아니라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근저당권이 당일 효력이 발생되는 것과 대조됩니다. 대항력과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 경매 기입 등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그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며 대항력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된다면 그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항력의 실무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죠. 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가장 선순위인 우리은행 2008년 11월 11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일이 97년 3월 17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해보면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근저당권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항력이 없는 사례입니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죠.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기입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상으로 가장 빠른 신한은행 2006년 6월 21일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을 2011년 3월 7일 날 했습니다. 날짜를 비교해 보시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임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경매나 공매 시에 우선하여, 누구보다 우선하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변제받을 권리라는 것은 배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앞에 공부했던 것처럼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잖아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물건에만 있잖아요. 임차인의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권은 채권의 물권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이 문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이야기하겠죠. 이 날짜에, 날인한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확인 도장입니다. 확정일자는 공무원이 주민센터에서 날인해 주잖아요. 이렇게 날인하면 경매 시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순위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왜 필요하냐? 사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확정일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확정일자에 대해서 실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죠. 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순으로 가장 빠른 우리은행 2008년 11월 11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을 97년 3월 17일 날 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해 보면 임차인의 전입이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고 확정일자는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97년 3월 18일 0시가 됩니다. 그러면 경매 비용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순서를 보면 근저당권보다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먼저 7천만 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근저당권 8,400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죠. 최선순위 근저당 2015년 3월 18일 6천만 원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이모 씨는 전입을 2015년 1월 27일 날 했습니다. 날짜를 비교해 보면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배당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전입을 했기 때문에 2015년 1월 28일 0시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 비용을 빼고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를 받고 2억 1천이죠. 보증금. 그리고 남는 금액은 근저당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주임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시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고 경매 시에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다른 담보물권자는 선순위, 후순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담보물권자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보다 더 우선하여 변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의 취지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매 시에 방한칸 구할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첫째, 소액 임차인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겠죠.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경매 등기 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1번, 2번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최우선 변제는 받지 못합니다. 다음은 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인터넷 등기소에 나와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표입니다. 시점과 지역, 그리고 소액 임차인 금액,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계신 이 시점은 담보물권을 설정한 일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약 일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을 설정한 일자입니다. 대부분은 근저당권이 되겠죠. 서울에서 2023년 2월 21일 이후에는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1억 6,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은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죠.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상으로 가장 빠른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2019년 7월 2일 날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2017년 6월 7일보다 비교를 해보시면
나중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인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7일 당시에 소액보증금은 1억 이하에서 3,400만 원까지 소액보증금이 됩니다. 보증금이 3,5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이하겠죠. 3,400만 원까지 소액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경매 등기 전에 전입을 했는지, 전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 2022년 8월 10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로 3,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